안녕하세요, 잠탱입니다. 오늘 지난 영상에 이어서 차량 추천을 했었는데요. 5 시리즈랑 E 클래스를 추천했는데 420D 218 CLS 250D 요거를 아마 이 댓글 달아주신 분은 이 420D랑 CLS를 더 타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제가 추천하지 않은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4 시리즈랑 CLS가 나쁜 차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차들은 엄청 좋은 차고 저도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5 시리즈랑 E 클래스를 굳이 선택하고 요거를 추천드리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우선시하는 게 1인 신조 차량이잖아요. 매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 1인 신조 차량을 찾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1인 신조차가 그렇게 흔하지도 않죠. 그래서 저는 1인 신조를 좋아하는데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1인 신조 차량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4 시리즈 F바디고요. 보시면 디젤이었죠. 후륜 디젤의 럭셔리 쿠페, 그리고 이 밑에 럭셔리 그랑 쿠페, 그랑 쿠페가 매물이 가장 많네요. 그리고 엔카 진단 받은 차들로 보고 저는 주행거리를 가성비니까 10만 킬로 이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9대가 나왔네요. 대수가 그렇게 많진 않죠. 하지만 이 9대 중에서도 1인 신조차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처음엔 하는데요. 보시죠.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차들을 사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소유자 변경 횟수가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도 변경은 없는데요. 자동차 번호판을 한번 바꿨네요. 빠르게 훑으면서 볼게요. 2014년에 최초 차량 출고해서 3년 뒤에 소유주가 한 명 바뀌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소유주가 한 7년 정도 탔습니다. 이러면은 1인 신조는 아니지만 거의 1인 신조에 준하지 않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면 양호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하면 1인 신조차가 좋지만 이 정도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제외하고 다른 차량들을 조금 더 볼게요.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 6회라고 되어 있죠. 17년에 차량 출고해서 3년 뒤에 한 명 바뀌었고 주인이, 그리고 1년 뒤에 한 명 또 바뀌었고요. 1년 한 6개월 만에 주인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주가 한 2년 정도 타다가 최근에 소유주가 또 바뀌었습니다. 빠르게 계속 볼게요. 다음 차량인데 보험 이력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가 5회라고 되어 있죠. 2017년에 최초 차량 출고해서 4년 뒤에 소유주가 한 명 바뀌었고요. 1년 뒤에 소유자가 또 바뀌었고요. 그리고 2년 뒤에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느낌인데 계속 볼게요. 이 차량은 소유자 변경 횟수 4회라고 되어 있네요. 2014년에 최초 차량 출고해서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8개월도 안 돼서 소유자가 한 명 바뀌었고요. 이건 뭐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6년 뒤에 소유자가 한 명 바뀌고 그 다음 소유자가 4년 정도 탔네요. 이 정도면 그나마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그 다음 차량 보시죠. 이 차량은 마찬가지로 소유자 변경 횟수가 4회, 용도 이력은 없습니다. 자동차 번호를 한번 바꿨네요. 볼까요? 2016년에 최초 차량 출고해서 3년 뒤에 소유자가 한 명 바뀌었고 2년 뒤에 한 명 또 바뀌었고 그리고 3년 뒤에 또 바뀌었습니다. 소유자가 대충 한 3명 정도였던 것 같네요. 바로 다음 차량 또 볼게요. 이 차량은 소유자 변경 횟수가 2회네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15년에 최초 차량 출고해서 5년 뒤에 소유자가 한 명 바뀌었고 최근에 매매 상사로 다시 넘어왔을 건데 그 내역이 빠져 있네요. 그러니까 이 차량도 소유자가 총 3명이었습니다. 아니죠. 죄송합니다. 2명이었습니다. 이 차량은 소유자가 2명이었고요. 이번에 구매하시는 분이 세 번째가 되겠네요. 또 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가 5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최초 차량 출고해서 28년에 3년 뒤에 한 명 바뀌었고 또 3년 뒤에 한 명 또 바뀌었고 1년 뒤에 소유자가 또 바뀌었고 그리고 2년 뒤에 최근에 이제 또
매매 상사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이 차량은 그럼 이전에 소유주가 1명, 2명, 3명, 최소 3명입니다. 차량이 한 대 더 남았네요. 이것도 한번 보시죠.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가 5회입니다. 2014년에 최초 차량 출고해서 몇 달 안 돼서 소유자가 1명 바뀌었고, 2년 뒤에 또 한 번 바뀌었고, 3년 뒤에 또 한 번 바뀌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4년 뒤에 최근에 또 한 명 바뀌었겠죠. 이 차량도 소유자가 한 4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게 뭐가 문제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차들이 그럼 잘못됐냐? 저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중고차를 고르는 기준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차들입니다. 뭐 뼈다구가 안 먹었고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여기 있는 차들은 뭐 대부분은 저의 그 1인 신조라는 그 기준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굉장히 멋있는 차입니다. 일반적인 그냥 3 시리즈 혹은 5 시리즈보다는 조금 더 디자인이 이쁘고요. 스포츠성이 짙은 차입니다. 그랑 쿠페는 문짝이 4개지만 그냥 쿠페는 문짝이 2개죠. 약간 스포츠카 느낌이란 말이에요. 날렵하고 약간 쏘는, 흔히 말하는 카푸어들이 많이 찾을 만한 차입니다. 3 시리즈, 5 시리즈도 카푸어들이 좋아할 수 있지만 특히 이런 4 시리즈, 6 시리즈 이런 중간 라인들, 이런 차들, 쿠페형 라인들, 이런 차들이 그런 카푸어들이, 굳이 따지자면 카푸어들이 많이 찾는 차고,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 변경이 더 잦습니다. 소유자 변경이 잦은 게 그게 뭐가 문제냐? 저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카푸어들이 많이 찾는 차일수록, 소유자 변경이 잦을수록 저는 차 관리를 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요. 그게 뭔 상관이야. 마지막에 탄 차주가 차를 관리를 잘 했으면 그게 된 거 아니야?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죠. 소유자가 다섯 번 바뀌었는데 가장 최근에 마지막 이 차를 탔던 차주가 관리를 잘 했으면 문제가 없지 않냐? 그럴 확률이 있지 않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확률이 과연 높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차주가 이 차를 깨끗하게 상태 좋게 정비를 잘 해서 잘 만들었는데 2년, 3년도 안 됐는데 바로 또 이렇게 처분할까요? 저 같으면 그 차에 그렇게 애정을 들이고 돈을 많이 들여서 이쁘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차를 잘 관리했다면 이 차가 아까워서 오래오래 탈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하지만 소유자 변경이 이렇게 잦은 차들은 그 전 차주가 어떻게 관리를 했을지 알 수 없고, 나도 이 차를 오래 탈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필요한 최소한의 정비만 하고, 아니면 그것도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타다가 이렇게 던지기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3 시리즈, 5 시리즈 경우들보다 조금 더 많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4 시리즈 구랑 쿠페를 갖고 오지 않았던 거고요. 아니다, 그저 우연일 뿐이다, 이렇게 소유자 변경 횟수가 많아 보이는 건 우연일 뿐이다 라는 분이 혹시 계실까 해서 CLS를 한번 찾아보죠. 벤츠 CLS 보시면 218이었죠. 그 전에 댓글 달아주신 분이 찾으시던 게 후륜이 있고, 그리고 4륜에 이제 D4매틱, 요게 좀 인기가 많은데 요거까지 해서 보겠습니다. 똑같이 키로수 10만 키로 뒤에 엔카 진단 받은 거 14대가 나왔습니다. 표본이 조금 더 많은데요. 빠르게 훑어보시죠. 그냥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너무 이쁩니다. 4 시리즈 그랑 쿠페도 이쁜데 이거는 사실상 이제 6 시리즈랑 같은 거로 보셔야 되는데, 제가 그 댓글 달아주신 분이 왜 이거를 좀 욕심내셨는지 충분히 100번 1000번 공감하거든요. 이 차가 정말 이뻐요. 이 구형 디자인인데도 너무 이쁘고요. 진짜 벤츠 중에 저는 거의 제일 이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디자인만 놓고 보면 너무 이쁩니다. 욕심이 날만 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특히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카푸어 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눈독을 들이겠죠. 그런지 아닌지 한번 보시죠. 보험 이력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 3회라고 되어 있네요. 2016년에 최초 차량 출고해서 4년 뒤에 한 명 바뀌었고 소유자가, 그리고 3년 뒤에 한 명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면 소유자가 대충 한 2명이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정도면 그나마 1인 신조는 아니지만 양호한 편입니다. 계속 보실까요? 다음 차량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가 10회입니다. 2015년 최초 차량 출고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10회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7개밖에 없네요. 이게 중간 과정이 생략된 겁니다. 2023년에 소유자가 바뀌어서 5개월 뒤에 이제 바뀌었고, 한 달 뒤에 이제 아마 매매 상사에서 누가 또 가져갔겠죠. 그렇게 해서 가져간 새로운 주인을 찾아서 1년 만에 주인이 또 바뀌었습니다. 지금 매물로 다시 나온 거예요. 1년 만에. 이 마지막 차주분께서는 차를 잘 관리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1년 정도 타고 이 차를 넘겼습니다. 뭐 이 차의 보험, 다른 성능 기록부나 이런 거는 전 보진 않을게요. 뭐 이런 느낌이고, 다음 차 또 보시죠. 보시면 보험 이력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 8회. 이 차량은 15년에 최초 차량 출고해서 1년 뒤에 소유자가, 이거 아니구나. 이거 차량 번호가 바뀐 거군요. 이것도 지금 그러면은 좀 약간 축약된 건데, 4년 뒤에 소유자가 한 명 바뀌었고, 3년 뒤에 소유자가 또 바뀌었고, 2년 뒤에 소유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뭐 이런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차들도 다 그렇지 않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1인 신조 차량을 보통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표본이 9대, 14대 밖에 없지만 이 중에서도 보통 1인 신조차가 한두 대씩은 꼭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는 없죠. 14년도에 최초 차량 출고해서 18년도에 이제 4년 뒤에 소유자가 한 명 바뀌었고요. 그리고 3년 뒤에 소유자가 또 바뀌어서 이제 또 그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요. 뭐 이거는 어떤 그런 제 개인적인 추론은 있지만 확실한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 차량 빠르게 보시죠.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가 9회입니다. 이것도 좀 축약되어 있는데요. 2015년에 최초 차량 출고해서 조금 바뀌다가 2021년도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죠. 그리고 1년 뒤에 1년 반 정도 지나서 다른 사람한테 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누가 새로운 주인을 찾아갔는데 또 1년 뒤에 이렇게 다시 시장에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짧게 타고 넘기고 이런 게 많은 차들의 특징이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고 인기가 많다라는 거죠. 인기가 많다라는 거는 리스크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있습니다. 뜬금없지만 이 세로 그릴이 들어간 게 되게 이쁘네요. 다음 차 바로 보시죠. 보시면 이 차량도 소유자 변경 횟수가 3회네요. 이 차량은 그나마 양호합니다. 2016년에 최초 차량 출고해서 5년 뒤에 소유자가 한 명 바뀌었고 그 다음 소유자가 한 3년 정도 타다가 넘겼네요. 이 정도는 양반이죠. 다음 차 한번 보시죠.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 5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앞에 이 차는 좀 독특한데요. 2016년에 최초 차량 출고해서 5년 뒤에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며칠 뒤에 또 바뀌었고 한 달 뒤에 또 바뀌었고 석 달 뒤에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바뀌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소유자가 한 3년 정도 타다가 최근에 바뀐 것 같은데 그 내역이 빠진 것 같은데 뭐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고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음 차량 보시죠. 보시면 이 차도 소유자 변경 횟수가 8회. 그냥 이젠 체크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8회. 그리고 그 다음 차는 소유자 변경 횟수 7회. 그리고 그 다음 차는 소유자 변경 횟수
3회, 이건 그나마 좀 양반이네요. 이 차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최초 차량 출고해서 3년 뒤에 소유자가 한 명 바뀌어서 마지막 소유주가 그나마 최근까지 한 6년 정도 차를 탔습니다. 이 정도면 그나마 조금 낫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좀 재미삼아 한번 성능기록부 한번 볼까요? 보시면 뭐 판금만 하나 있네요. 누유 없다라고 나와 있고, 내가 꼭 CLS를 굳이 사겠다라고 하면 1인 신조가 없지만 찾아보겠다라고 하면 이게 그나마 좀 나은 매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이 차를 무조건 사면 된다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이 차를 뺀 나머지 차량들이 무조건 사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차량 한번 보시죠.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 4회입니다. 뭐 이 정도인데, 이런 식으로 소유자 변경이 횟수가 좀 잦은 차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 차가 인기가 많고 대신에 리스크가 좀 크고 그런 카푸어들이 눈독 들일 만한 차기 때문에 정비하는 데 부담이 좀 있고 하니까 차를 이렇게 자꾸 던지는 이런 좀 케이스가 좀 많아서, 저는 이런 차가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420D CLS를 빼고 5시리즈 E클래스를 추천한 겁니다. 4시리즈 그리고 CLS를 봤지만 순수하게 1인 신조 차를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상의 핵심이고요. 뭐 제가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저리 조금 잡설이 좀 길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핵심 포인트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